우리 모두의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길라잡이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진로 심리 검사 도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저학년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일과 직업의 의미, 자기의 이해, 직업 정보 탐색을 통해 진로에 대한 기초 정보를 학습하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의 상호작용 특성을 최대한 부각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직업의 중요성, 2. 자기 이해, 3. 직업 정보, 4. 나와의 다짐, 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직업의 중요성을 3가지 측면, 즉 개인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직업의 개인적 측면으로 직업을 통해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보람, 성취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이 이를 통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어냄으로써 결국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이자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으로 수입을 통한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 직업은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제공해 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취미와 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일 것입니다. 직업은 이런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직업의 사회적 측면으로 직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게 해줌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여럿이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럿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해야 할 몫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직업이 되는 것이죠.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면 자기 이해 설문으로 넘어갑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해 저학년 학생들은 예, 보통,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응답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질문에 대답하면 그림에 색칠이 됩니다. 16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마치면 자기 이해 결과가 나옵니다. 홀랜드의 진로 흥미 유형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나뉘는데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뚝딱이 탐험이
멋쟁이, 친절히, 씩씩이, 성실히로 명칭을 변경해서 안내합니다. 자신이 어느 흥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을 구성하였는데요. 총 18개의 질문에 예, 보통, 아니오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성격과 흥미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긍정 응답이 가장 많은 유형이 해당 학생의 흥미와 성격을 대표하는 유형이 됩니다. 질문 문항은 총 3세트,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동일한 학생이 동일한 질문을 접하지 않도록 다양한 질문 조합이 무작위로 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위한 게임 결과 제시 방법을 설명하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가지 흥미 유형별로 얻은 점수를 각 유형별로 합산해서 막대 그래프로 제시하는데요.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상 자신의 특성을 특정 흥미 유형으로 국한하여 이해하기보다는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해 고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흥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흥미 유형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 프로그램에 사용된 직업은 각 유형별로 7개씩 총 42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더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더 많은 직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의 검사지와 다르게 재난관리 전문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쇼핑 호스트 등 요즘 각각 많은 직업이 더 많이 추가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다짐은 자신의 특성과 진로 정보에 대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를 위하여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짐은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해 보도록 하여 지식과 정보로 제시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로 계획의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나의 다짐 구조도입니다. 전부 작성하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인쇄 시 종이로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서 학생들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학년용 진로 흥미 탐색의 5가지 특징과 유의점을 설명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용 진로 흥미 탐색의 특징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자신과 직업 정보에 대한 탐색을 토대로 꿈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와 메뉴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상상력이 자극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그래픽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넷째, 그림을 그리는 효과 매개체를 통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미술, 로봇, 그리고 직업을 표현하는 다수의 친근한 캐릭터들을 개발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친근하게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학년용 진로 흥미 탐색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진로 교육적 동기 제공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교육 및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활용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결과는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단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은 진로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은 계속 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해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학생의 특징을 규정짓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향후 개개인에게 적합한 진로 개발의 방향을 찾고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이후에는 실제로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를 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면서 내가 어떤 진로에 스스로 흥미를 갖고 있었는지, 몰랐던 나의 진로 흥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진로 심리 검사 도구를 한번 활용하기 위한 방법 따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국가 진로교육 정보망 커리어넷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롬으로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크롬은 여기 빨간색, 노란색, 녹색, 동글동글한 버튼이 있죠. 이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 아래에 상태 표시줄이 없다, 그럼 여기 아래 보면 검색에서 크롬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되냐? CHROME, 영어로 검색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크롬을 실행해줘서 웹을 엽니다. 자, 여기에다가 커리어넷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커리어넷,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이 검색이 됩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커리어넷에 보면 메뉴가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동영상, 진로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로심리검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왜 초등학교용은 없나요? 예전 커리어넷에는 있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은 주니어 커리어넷이라고 또 따로 빠졌습니다. 여기 초등학생용 진로흥미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주니어 커리어넷으로 이동한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주니어 커리어넷에 나를 알아보아요, 진로 정보를 찾아봐요, 진로 고민이 있어요. 자, 이런 큰 메뉴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버튼이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을 하기 위해서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쉽고 재밌게 따라할 수 있게 색칠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자, 로그인 후 시작, 비회원으로 계속,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 진로 흥미 탐색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로 흥미 탐색 이걸 한 결과가 여러분들 개인 정보에 누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로그인을 해서 진로 흥미 탐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후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디를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회원으로 시작도 가능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직업의 의미를 알아보자. 자, 직업이란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직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직업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알아보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첫째, 즐거움, 보람, 성취감. 둘째, 수입을 통한 의식주 해결. 셋째, 사회 구성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직업은 중요하다. 첫째, 고! 즐거움, 보람, 성취감으로 첫째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 직업은 재미와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을 가져다 준답니다. 직업을 통해 내가 이루어놓은 일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지고 더 나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구나. 이해하셨죠? 두 번째, 수입을 통한 의식주 해결. 둘째는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옷이죠. 식, 먹는 것, 집. 의식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여가활동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함으로써 월급을 벌 수 있고 돈은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근검 절약하여 성실하게 저축하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저축한 돈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무언가 배우고 싶을 때, 교육,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혹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등 여러가지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셋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직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 매일 보는 선생님, 병원에 가면 만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도로에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경찰관 등 이러한 직업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햄, 피망, 치즈, 양파 같은 재료가 모여 피자라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진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18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 보통, 아니요, 색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로봇에게 색을 입혀서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예, 보통, 아니요로 찍는 것은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예, 보통, 아니요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1번 고장난 제품을 분해하거나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고장난 제품을 고치는 건 이게 만지작거리는 건 하는데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그건 보통. 과학 실험을 좋아한다. 나는 과학 시간에 이것저것 이렇게 실험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악기 연주를 잘하는 편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악기가 뭐가 있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이 이것저것 얘기하면 나는 귀찮은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발표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계획을 세워서 내일은 이거, 모레는 이거,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자, 로봇이 바뀌었네요. 7번 신체적인 활동을 무엇이든 재빠르게 하는 편이다. 나는 몸은 좀 느린 것 같아. 공부할 때 집중을 잘한다. 나는 공부할 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못 듣고 여러가지 집중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 새롭고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것저것 새롭게 배우는 거, 독특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와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이것저것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 친구와 모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괜찮은 것 같아.
정해진 계획대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아하지만 정해진 대로 하는 것보다 바뀌는 것도 하는 것 같아. 그럼 보통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밌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지만 나 혼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 토론하는 수업이 재밌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나뉘어 가지고 나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토론이죠. 토론하는 수업 재밌는 것 같아. 음악 듣기, 영화 보기, 문학작품 읽기 등을 좋아한다. 난 음악 싫은데 영화도 문학작품이란 책 읽기죠. 그럼 보통 아니야, 책 읽는 건 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에게 양보를 잘한다. 나는 어른들이 계시면 버스에서 양보를 하는 것 같아. 게임에서 지면 화가 난다. 에이, 게임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뭐. 난 보통.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잘한다. 난 컴퓨터로 문서 작성 엄청 잘하는데?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했던 규섭이, 이 규섭이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탐험입니다. 세심히 관찰하거나 합리적이면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탐험이는 논리적이면 탐구심, 독립성, 호기심이 많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는 탐험이가 제일 나에게 맞지만 씩씩이나 성실이도 나하고 비슷한 유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탐험이 형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나오죠. 임상병리사, 농업기술자, 정보보호 전문가, 관제사, 재난관리 전문가, GIS 전문가, 웹디자이너 등이 있네요. 임상병리사가 뭐지? 궁금하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임상병리사란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혈액이나 신체 조직을 조사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직업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요? 눌러보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어떤 적성 흥미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연봉도 나오네요. 중간은 한 1년에 3,235만원 버니까 예를 들어 대략 200만원보다는 높게 버네요. 자, 직업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다른 직업들도 눌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보러 가기를 누르면 여러가지 직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탐험인데 제가 원하는 직업이 안 나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탐험이 유형에 맞는 직업들이 총 51건이나 더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 전문가도 있고요. IoT 개발자도 있네요. 인공지능 전문가도 있어요. 기술자라든지 교수라든지 곤충학자, 상담 전문가 여러 직업들이 이 탐험이 유형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는 씩씩이나 성실이 쪽도 비슷하다고 해서 궁금해요. 그럼 눌러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더보러 가기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재난관리 전문가가 탐험이에도 있었는데 왜 이 성실이 유형에도 있나요? 직업이란 어떤 유형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유형에 걸쳐서 추천하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나의 다짐 작성하기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합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6학년 1반 김규섭. 자, 나의 친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른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무엇을 잘한다고 한다?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 나는 뭘 잘하지? 여기 예시로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고 발표를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한다.
또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발표하기를 잘한다. 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나의 미래, 나의 꿈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이다. 내가 원하는 직업은 역시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이다. 라고 똑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약속. 나는 집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공부를 하기를 약속합니다. 라고. 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텍스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다짐. 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구글에 들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오! 구글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이버에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인쇄하기를 누르면 종이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또는 PDF로 저장해서 컴퓨터로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PDF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PDF로 저장. 자, 이렇게 PDF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파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급에 SNS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자유 게시판에 글쓰기를 눌러서 나의 다짐이라고 한 다음에 뭐 6학년 1반 김기석, 이게 저학년용인데 선생님이 자꾸 6학년이라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뭐 3, 4학년이 될 수도 있겠죠. 1,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파일을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주니어 커니어 넷이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눌러보면 내가 어떻게 적었는지가 보이죠? 자, 그렇게 저장하고 탐색 완료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니어 커리어넷에 이렇게 나의 흥미탐색에 5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결과가 저장이 돼서 기록으로 꾸준히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학년 진로응기 탐색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진로심리 검사한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